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원자와 이제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숙제를 이제 해서 보낸 거 봤는데 대부분들 잘 하셨어요. 어,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선생님 지금 체크해 놓은 것도 중에는 없는데 채팅창에다가 지금 질문할 거 잘 모르겠는 거 문제 개인 그 카톡이나 아니면 채팅창에다 지금 남겨주면은 그 문제부터 풀 테니까 지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내줬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음, 채팅창에다가 보내주시면 잠깐만요.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데. 네. 9페이지에 25번. 네. 잠깐만요. 이거 말하는 거구나.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9페이지 우리 본교재 9페이지에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 본교재 29페이지 25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야기했죠. 자, 앙금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어떤 이온들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어, 물에 녹지 않는 고체를 만들어서 가라앉는 거, 이걸 앙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앙금을 꼭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앙금이 누구냐면은 아저씨, 카카오, 왓소, 복, 피비린내. 이네 가지 앙금이었어요. 자, 이들의 앙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는 수용액 속에 Ag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거기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만난다. 둘이 이렇게 만나면은 요 이온과 요 이온이 만나면 염화원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Ca2 플러스 칼슘과 CO3 2 마이너스 산산 이온이 만나면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BA 바륨 2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만나면은 앙금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 PB2 플러스와 아이오딘화 이온 I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면 앙금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앙금을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요런 애들이 들어 있으면 앙금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염화 나트륨은 자,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다 그러면 물속에 나트륨과 염화가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은. 염화 칼슘은요. 염화, 염화와 칼슘 이게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음. 질산은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를 쓰는 거야. 우리가 이온들의 이름을 가지고 질산은 NO3 마이너스, 은은 Ag 플러스 쓰는 거예요. 탄산은 CO3 2 마이너스, 나트륨 Na 플러스, 질산 NO3 마이너스, 나트륨 Na 플러스.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는 거예요. 이 질산은 수용액이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만나면 염화칼슘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앙금이 생기겠냐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질산은에서 앙금 만드는 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누가 있어요? 은이 있잖아. 그럼 은하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은은 떠오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AgCl이잖아. 아저씨. AgCl. 그러니까 Ag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누가 오면 돼? Cl이 오면 되잖아. Cl이 있나 보란 말이지. Cl이 여기 있네. Cl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앙금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자, 탄산 나트륨에서는 뭐가 있어요? 탄산. 우리 눈에 보이는 탄산. 왜? 여기 탄산 칼슘이라는 앙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굴 만나면 되겠어? 여기서 탄산. 여기 중에서 누가 탄산이 있으면 되는 거지. CO3 2-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없잖아. 이거 안 만들어지고 여기는 탄산 없잖아. 탄산이 아니라 칼슘. 칼슘 있으면 되겠죠. 탄산 칼슘, CA 칼슘. 여기 있잖아.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앙금 만드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음. 자, 이렇게 해서 앙금 만드는 거 4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자, 우리가 4가지 앙금,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앙금 만들어집니다. AgCl, 아저씨, 카카오, 마소, 얘네들이 앙금이다. 피비린내. 이게 앙금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얘와 얘가 만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면 앙금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앙금을 만드는 거 기억해 두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오늘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앙금을 안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앙금을 절대로 안 만드는 애들을 기억해 두면 좀 편하겠지. 누구냐면은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질산이온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앙금 만들지 않아요. 자,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자, 앙금들이 외칩니다. 야, 니네는 앙금 아니니까 니들은 나가. 나가. 니들 싫어. 나가. 노노노. 자, 나가. 노노노. 자, 그러면 앙금이 싫어합니다, 얘들을. 그리고 얘들은 절대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있으면 앙금 안 만드는 거죠. 봐봐, 여기에. 이 문제 지금 있었잖아, 여기. 누가 있었어? 질산, 나트륨 있었잖아? 질산. 앙금 안 만든다니까? 나트륨. 앙금 안 만든다니까? 앙금 안 만드는 애들. 그러니까 얘들은 앙금 안 만드는 거야, 누굴 만나도. 이거 알아두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없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은 이제 전기 파트예요. 전기 파트.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쌤이 이 전자기 파트의 신이야, 거의. 아, 굉장히 이게 책이나 다른 인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누구보다 쉽게, 빠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뭐 TV를 본다. 음, 텔레비전을 본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단 말이야. 그럼 TV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전기가 들어가야지만 T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기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류가 들어가서 TV에서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보는 거거든. 음. 그럼 이 전류가 사실은 들어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전류가 시작된 부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기 회로라고 그래. 집에는 이렇게 전기 회로를 구성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 TV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여기 콘센트에다 꽂잖아요.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TV 전원을 꽂잖아요. 돼지코, 그지? 꽂잖아, 이렇게. 어. 꽂으면 여기서 전류가 쭉 나가게 되는데 이 콘센트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 우리 집에는 220V라고 하는 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220V라고 하는 이 볼트라고 표현했던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뭐냐면 전압이라는 거예요. 전압은 들어봤잖아. 220V의 전압을 씁니다. 자, 전압은 뭐냐면
이 전류를 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에요. 전류야, 너 흐르고 와 하고선 뒤에서 팡팡팡 밀어주는 힘이야. 그러니까 전압은 밀어주는 힘이고 전류는 흐름이다. 기본적으로 전압은 밀어주는 힘이구나. 우리 집에 있는 TV는 220V라는 전압으로 밀어주는 전기 때문에 전류가 TV를 통과하면서 TV가 소리도 나고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에서 이제 공부할 용어들이요. 바로 뭐냐면 전류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것 뒤에 컴퓨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잖아. 열이 왜 발생하는가? 그냥 전류가 아무 방해 없이 쭉 흐르면 좋은데 이 도선을 따라서 흐르거나 TV를 따라서 흐를 때 그 안에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을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해. 자, 우리가 뭐가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막는 애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항 세력이라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전기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다. 전기 용어는 이거 세 개예요. 우리 이거 세 개 대해서 공부할 거야. 어렵지 않아요. 처음 들으면 이게 뭐지?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 흐름을 얘기한다. 전기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다. 밀어주는 힘이다. 압력이다 생각하면 돼요. 밀어주는 힘이다. 저항은 뭐냐면 얘는 방해하는 정도다. 방해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I라고 이야기하고 전압을 V라고 이야기하고 저항을 R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기호로.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제 각각의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파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전류 전압 저항에서 공부하는구나. 요거가 바로 전기 파트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류 나오네, 전류. 방금 했던 거 전류. I라고 써 있죠? 우리는 전류를 I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전하의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과학적 그 용어에는 단위가 있죠. A라고 쓰고 이걸 암페어라고 읽어요. 암페어. 암페어. 암페어라고 읽어요. 자, 여기 써 있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돼요, 여기는. 여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전지를 봤을 때요. 전지를 봤을 때 전지에서 여러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 그럼 전류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자, 전류는 한 바퀴 돈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서 전구를 지나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뒷공무니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거냐면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흐르는 게 뭐다? 전류다. 이게 흐름이 있어야지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죠. 반짝반짝 불이 켜지는 거야,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전류 말고 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전자. 전자. 우리가 원자를 이야기할 때 전자라는 거 배웠죠. 전자라는 건 요 마이너스 입자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음. 이게 지금 전선이에요. 전선. 구리로 만든 구리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어, 옛날 사람들은요. 뭔가 전기의 흐름이 있어 가지고 불이 켜지네. 이걸 전류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전류라는 말을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뭔가 흐르는데 어디서 흐르는 걸로 하자고 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걸로 전류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미.
이렇게 10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가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어, 사실은. 이동은 항상 전자가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음. 그래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냐면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 마이너스,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출발해 가지고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전류의 이동 방향은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전류라는 말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10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야 그냥 전류라는 용어 놔두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냥 놔두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놔두자. 이 둘 다 쓰자라고 그냥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리한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전류는 전류대로 사용합니다.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반대로 간다. 이 두 가지를 다 쓰기로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구나. 전자는 전자는 어떻게 나온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는구나. 전류와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구나. 그러기로 그냥 한 거야. 그러기로 했다. 약속했다. 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어떻게 이동한다? 반대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전자다. 음.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 전자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춤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놀고 있어. 놀고 있다가 전류가 딱 흐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일렬로 배열해 가지고 쫙 일렬로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해서 막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전자의 이동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일렬로 배열해서 움직인다. 음. 이게 뭐다? 전류다. 그러니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압은 뭐냐? 방금 이야기했지만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 전지가 있어요. 전지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전구가 있다. 전류를 갖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마이너스 극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누가 흐른다? 그렇지. 전류가 나온다.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서 전구 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면은 여기 전구에 뭐가 들어온다?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때 이 전류를 밀어주는 힘, 전류야 나가라. 이 밀어주는 힘을 뭐라고 한다?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전압이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세지겠지. 왜냐면 세게 밀면 더 잘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세게 흐르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압과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함께 커진다. 이런 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함께 커진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야. 이때 전압을 우리가 V라고 나타내고 이때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를 볼트를 씁니다. 볼트. 음. 그래서 똑같이 V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는다.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하고 나가 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4볼트를 걸었더니 4볼트의 전압을 걸었더니 전류가 얼마로 흘렀어요? 4암페어의 전류가 흐른 거죠. 음. 가에다가 2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면 2암페어의 전류가 흐네요. 흐르지? 이렇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경우도 2볼트를 걸었더니 1암페어가 흐르고 4볼트를 걸었더니 2암페어가 흐르죠. 어쨌든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도선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잘 흐른다 이거지. 이게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밀어주는 힘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이해할 때 전기를 이렇게 물의 흐름으로 같이 비교해 주면 좀 편해요. 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수도관에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전기를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수도관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전류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고요. 그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물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겠지. 이게 시험에 가끔 물어봐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물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 여기 밑에 있는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 이렇게. 그러면은 더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물이 세기가 더 셀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러면은 물의 이 높이 차이는 뭘 의미할까? 바로 이 물의 높이 차이가 더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물살이 세진다. 이게 바로 뭐에 비유되냐면 왜냐면 전압에 비유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물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야? 펌프잖아. 그러니까 이 펌프가 더 좋은 전지, 더 훌륭한 전지를 쓰면은 더 높이 올려줄 수 있지. 전압을 더 세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펌프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전지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를 가지고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레방아가 잘 돌듯이 전지를 좋은 걸 써 가지고 전압이 높은 전지를 쓰게 되면은 전압이 높아지면서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물의 높이 차이가 바로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높이 차이가 전압이고 이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바로 펌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지가 펌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쉬워요. 이때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전구는 물에 비유하면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는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물레방아는 전구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밸브라 그래 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를 여기서 밸브로 잠갔다가 열었다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전기도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위치는 밸브의 비유가 된다라는 거. 네. 요거 비유되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기 바라고요. 자, 이때 여러 가지 전기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전지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 중요한 거는 전지를 나타낼 때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구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요 긴 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냐면 플러스 극이 돼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바라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짝대기가 하나, 플러스는 짝대기가 두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짝대기가 두 개니까 플러스는 두 개가 붙으니까 더 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기억하기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지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호로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긴 쪽이 바로 플러스 극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음, 전류의 방향을 맞춰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야, 이렇게 주고 나서 지금 전류가 지금 A 방향으로 흘렀니? B 방향으로 흘렀니? 이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긴 쪽이 플러스라는 걸 알아야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음. 그래서 전지의 기호 기억해 두시고 아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막는 애들 저항이라 그랬잖아. 이 저항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려요. 저항. 그럼 전구는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라고 하는데 전류의 기호가 암페어니까 이렇게 A를 써가지고 전류계를 나타내고 전압계는 볼트를 나타내가지고 V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나타낸다. 음. 자, 전류와 전압. 어렵지 않죠? 전류는 흐름, 전압은 팡팡팡 밀어주는 힘. 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저항할 차례잖아, 저항. 저항이 뭐냐? 자, 지금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전류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류, 전압 이렇게 이야기했고 전류의 단위는 뭘 쓴다? 암페어를 쓴다. 1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쓴다. 1볼트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읽는다? 암페어. 얘는 볼트 이렇게 읽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피를 이야기할 때 우유 1리터는 물 1리터는 몇 밀리라고 하죠? 1000ml라고 하잖아. 1000ml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1암페어는 1000mA예요. 리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볼트는 1000mV예요.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전류에 다니는 암페어, 전압에 다니는 볼트인데 1암페어는 1000mA, 1볼트는 1000mV. 똑같다. 뭐랑? 1리터는 1000ml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밀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할 차례다? 바로 저항에 대해서 할 차례다. 저항. 저항은 우리가 레지스턴스, 저항하는 세력, R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다. 방해하는 애다. 그럼 방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하는 힘이 왜 생길까? 저항이 왜 생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있잖아.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 속에 지금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전자가 지나가는데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어? 금속이니까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공부했던 원자. 원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원자들 사이사이를 전자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원자하고 뭐 하겠어? 충돌하겠지. 바로 그거예요. 전자가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누구? 원자와 뭐 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바로 뭐다? 저항이에요. 충돌을 잘하면 저항이 잘 되는 거야. 저항 세력이 많은 거죠. 잘 못 가는 거죠, 전자가. 여길 통과해서 지나와야 돼. 전자가 지나와야 전기가 흐르는 건데 원자하고 충돌한다.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뭐다? 저항이다. 자, 그러면 저항이 언제 커지는가? 저항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첫 번째, 자, 도선의 종류. 여러분, 도선의 종류가 바뀌면 저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요. 자, 구리선이 있고 은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은. 어, 구리는요, 1초 동안 전기가 이만큼 흐르면은 은은 1초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요. 어, 은이 더 잘 흐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걔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다르니까 전자가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지. 그래서 은으로 도선을 쓰면은 훨씬 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런데 은으로 안 써, 우리는. 뭘 써, 우리는? 구리를 써요. 왜 구리를 써? 은은 너무 비싸잖아. 여러분들 전봇대 전선을 다 은으로 바꾼다고 해봐요. 그거 나만 하겠어? 사람들이 다 잘라서 갖다가 막 팔겠지, 그지? 그러니까 비싼 걸로 잘 흐르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은 대신 구리선을 이용하는 거거든. 음. 어느 정도 잘 통하는 구리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도선을 사용했다. 같은 종류의 도선을 사용했다라면 저항은 언제 달라질까? 자, 저항은 언제 달라지냐면 첫 번째,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자, 요렇게 짧은 도선이 있고 요렇게 긴 도선이 있다. 두 배로 긴 애가 있다. 얘는 길이가 1이고 얘는 길이가 2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길이가 짧으면 금방 지나가잖아. 근데 길이가 길면은 다 왔나? 아직 멀었네? 더 가야 되네? 아이쿠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방해를 더 많이 하겠어요? 길이가 긴 녀석이 방해를 더 많이 하겠지. 자, 짧은 걸 A, 긴 걸 B라고 하면 저항은 누가 크겠어요? 길이가 긴 녀석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길이가 길수록, 길이가 길수록, 길이가 길수록 방해를 많이 한다. 저항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어렵지 않죠? 길이가 길면 저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길이가 길어서 저항이 더 커졌어. 그러면은 전류가 잘 흐를까 못 흐를까? 잘 못 흐르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선의 길이가 도선의 길이가 영향을 준다. 자, 길이가 긴 걸 쓰면은 저항이 커진다.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거예요. 음. 아시겠어요? 자, 일단 요 관계. 아, 길이가 긴 도선을 쓰면은 저항이 커지는구나. 자, 두 번째, 굵기. 이거 우리가 단면적이라고도 하는데요. 굵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편하게. 자, 뭐냐면 이번에는 길이가 똑같아. 얘하고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가 달라.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러면 저항은 얇은 게 더 큽니다. 선생님 두꺼운 게 더 방해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면 자, 얇은 거는 1초에 전자가 한 개 통과해. 근데 두꺼운 애는 1초에 전자가 두 개가 통과할 수 있어. 그럼 누가 더 잘 통과하는 거야? B가 잘 통과하는 거야. 잘 통과한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굵기는 얇을수록 얇을수록 뭐가 크다?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두꺼울수록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왜 작아? 두꺼울수록 작다. 왜 작아? 전류가 잘 통한다는 거지. 두꺼운 애들이 더 잘 지나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모아서 쓰면은 이거를 저항과의 관계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 전기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은 뭐에는 비례하는데 길이에는 비례하는데 굵기, 즉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구나. 즉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기 저항은 더 커진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단면적분의 길이가 바로 저항을 결정한다. 같은 종류의 도선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시죠? 됐나요? 네. 이거예요. 자, 볼게요. 교재를 볼게요. 자, 전기 저항. 저항이 뭐냐? 방해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단위는 이렇게 오hm 이렇게 씁니다. 오hm. 얘도 마찬가지로 1오hm 이렇게 읽어요. 1ohm은 1000 밀리오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저항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반비례하겠지. 왜? 방해를 많이 받으면 전류가 잘 못 흐를 거 아니에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이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우리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야. 아, 저항을 많이 받으면 방해를 많이 하는 거니까 전류는 잘 못 흐르겠구나. 반비례한다. 자, 저항이 왜 생기냐?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 밑에 그림 나와 있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달라지는 것이고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은 더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진다. 지금 똑같은 애인데 길이가 2배다 그러면 B의 저항이 2배가 된다라는 거죠. 두꺼워지면은 굵어지면은 통과하는 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항은 작아지는 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두꺼워지면은 2배 두꺼워졌어. 2배. 그러면 저항이 2분의 1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우리 뭐 했습니까? 전기할 때 지금 전류 이야기했죠. 전류 이제 여러분들 용어가 좀 익숙한가요? 전류를 기호로 나타내면 I. 자, 그다음 뭐 했죠? 전압. 자, 전압을 기호로 나타내면 V. 자, 세 번째 뭐 했어요? 저항. 자, 저항을 기호로 나타내면 R. 자,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었죠? 서로 비례 관계 있었죠. 한쪽이 커지면 같이 커졌죠. 밀어주는 힘이 커지면 잘 흐르는 거였지. 자, 그다음에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었죠? 반비례 관계가 있었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잘 못 흐르잖아. 그러니까 R분의 1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이거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식과 요 오른쪽에 있는 식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식을 하나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는 R분의 V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와우. 이것이 과학이다. 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는 관계가 있는 거 설명되죠. 그 다음에 전압이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설명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관계가 나오는 거야. 어떤 관계가 나왔어? 바로 I는 R분의 V의 관계가 나왔지. 자, 얘를 식을 변형을 하면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이 얘기는 V는 뭐하고 똑같아요? V는 I 곱하기 R하고 똑같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죠? 요 V는 I 곱하기 R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음. 또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나요? 얘를. R에 대해서 풀면, R을 구하고 싶어? R은 I분의 V. 다 같은 식이네. 식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I는 R분의 V다. 거기서 지금 변형된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어려워요. 자, 이것도 어려워? 그럼 쉽게 해줄게. 어떻게? 따라란. 헬멧을 쓴 우리 영웅을 떠올리세요. 자, 헬멧을 쓴 우리 영웅입니다. 졸라맨. 헬멧의 꼭대기에는 승리의 빅토리, V. 나머지는 IR. 자, VIR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치? 자, I는 R분의 V예요. 이 뜻이지. V는 I 곱하기 R이에요. 이 뜻이야. R은 I분의 V예요. 이 뜻이야. 이깔난다. 응?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지? 이게 뭐다?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구나. 와, 얘들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는 이 셋이 요 법칙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과학자 이름을 따서 옴, 저항을 우리가 읽을 때 1옴, 거기서 나온 이 옴이 이 옴인데 과학자 이름인데 이 과학자가 밝힌 법칙이다. 옴의 법칙.
자, 오의 법칙이 뭐냐? I는 R분의 V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의 법칙이야. 전류와 전압과 저항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 뜻입니다. 이게 오의 법칙이에요. 되셨나요? 네. 밑에 나왔죠? 오의 법칙. 자, 복잡하게 나왔는데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의 법칙 복잡하게 나왔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말하는 식이에요. 뭐다? I는 R분의 V다. 자, 요거 기억하라고. 뭐 기억하라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오의 법칙은. 자, 졸라맨, 승리의 빅토리, 빅토리, V, I, R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치? I는 R분의 V. 음, 이게 뭐다? 오의 법칙이다. 자, 오의 법칙에 의하면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 있어요? 비례하죠. 전압이 커지면 잘 밀어주니까 잘 흐릅니다. 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못 흐르니까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요건 쉽게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자, 요 가운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럼 저항과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도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도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방해하는 저항이 세죠. 얘는 똑같이 1A라는 전류가 똑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저항이 세졌다. 저항이 커진다. 그럼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어때야 돼요? 세게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압도 어때야 돼? 함께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항과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방해하는 애가 세죠? 그러면은 밀어주는 애도 세게 밀어야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과 전류는 서로 저항과 전압은 비례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바로 그냥 이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가 있습니다. 자, 가. 요 가라는 도선에 저항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려라? 졸라맨을 떠올려라. 졸라맨 VIR. 자, 그럼 저항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R은 뭐예요? R.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R은 I분의 V네. I분의 V네. I분의 V 넣어주면 되는 거야. I가 뭐야? 전류잖아, 전류. V가 뭐야? 전압이잖아. 넣어주면 돼. 자, 가는 전류가 4일 때, 전류가 4일 때 전압이 4구나. 그럼 뭐야? 1이구나. 아니는 5옴이다. 1옴이다. 아, 가는 1옴짜리 저항을 쓴 거다. 나는요? 나는요? 똑같이 해보면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음, 나의 저항은 I분의 V다. 자, I가 전류잖아. 전류가 2일 때 전압이 4네. 2옴이네. 얼마나 쉬워? 어렵나요? 쉽죠?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전류가 뭐고 저항이 뭐고 전압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세대 관계가 이렇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푼다. 자, 여기까지 이해된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보내주세요. 아, 100% 이해됩니다. 100%.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아, 선생님 저 90% 이해했어요. 80% 이해했어요. 아, 저는 97% 이해했어요. 보내주세요. 채팅창에다. 아, 좋아요. 보내보세요. 네. 어느 정도 이해했나요? 네. 아, 정말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이해하셨네. 좋아요. 좋습니다. 달려봅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 3차식 과제인데요. 자, 몇 번을 풀어보냐. 자, 요거 16번 문제인데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풀어서 정답을 보내보세요. 16번 문제. 자, 없는 사람은 요거 보고서 한번 해보세요. 요 기억. 요 기억의 저항을 구해라. 기억의 저항은 얼마겠느냐? 채팅창에다가 보내보세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힌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힌트 줍니다. 어떻게 해라? 자, 전류, 전압 나오고 저항 구해라 이러면 전라멘 빅토리 V I R 이렇게 쓰고 나서 음, 여기서 이제 R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I분의 V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I분의 V에 넣으면 되는 거야. 음. I가 뭐예요? 전류. V가 뭐예요? 전압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은요? 전류가 아무거나 넣는 거야. 뭐 0.4로 넣어볼까? 전류가 0.4일 때 전압은 얼마예요? 2볼트잖아. 그럼 전류가 0.4일 때 전압이 2볼트잖아. 0.4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4분의 20이니까 5옴이 되겠지. 따라서 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렇지.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푸는 거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알았냐면은, 선생님, 응? 전류 알겠어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거죠? 네. 전압도 알겠어요. 네, 밀어주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항도 이제 알겠어요. 저항은 방해하는 애를 저항이라고 하네요. 이 세세 관계를 이제 정확히 알겠어요. 이 세세 관계는 전라멘, 빅토리, V, I, R의 관계에 있군요. 오음의 법칙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뭐냐? 바로 이건데요. 자, 도선을 연결했는데 저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이 두 개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전지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저항값이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라고 합시다. 3옴이고 여기에 전압값이 9볼트다 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그럼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음, 오음의 법칙 쫄라멘 띠드딩 V는 IR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류를 구할 거니까 전류는 I니까 여기서 I는 어떻게 구하죠? R분의 V예요. 자, R이 저항이잖아. 너 3옴이구나. 전압 너 9볼트구나. 그러면 3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저항이 하나면 편한데 저항이 두 개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면 어떡하냐. 음. 3옴짜리 저항과 6옴짜리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나란히 연결한 거 우리는 직렬 연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직렬 연결했다. 음. 이 직렬 연결되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건 쉬워요. 왜 쉽냐? 자, 우리 저항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저항이 저항이 짧을 때하고 저항이 길 때하고 언제 저항이 크다 그랬어요? 길 때 저항이 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하나 있을 때하고 저항이 두 개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으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전체 저항은 쉬워.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길어진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야. 이게 길어진 효과야. 그지? 이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전체 저항은 얼마예요? 9옴이 흐른 거야. 9옴이 저항이야. 아, 전체 저항 쉽네. 이렇게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된다? 두 개를 더해라. 길어진 것과 똑같으니까 저항이 커진 거예요. 9옴이야.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에 저항이 9옴짜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전압은 얼만데?
18V인데. 자, 그러면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전류. 전류 얼마일까요? I는 몇 암페어일까요? 아까 I는 뭐분의 뭐였어? R분의 V. 9분의 18. 2암페어. 아, 여기에 지금 2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와우. 박수. 어때요? 어렵나요? 쉽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렬 연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첫 번째 뭘 기억해라?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전체 저항.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두 개의 저항을 더한다. 요거 키포인트고. 두 번째, 음. 여기에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전류. 자, 여러분, 전체 저항을 지금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전체 저항을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전체 저항이 지금 9옴이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 걸 알았어요? I는 R분의 V 해가지고 2A가 흐르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이 2A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3옴짜리를 여기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서도 전류는 2A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 2A가 통과해서 나와도 여기도 2A예요. 전류가. 지나가다가 여기 6옴짜리를 지날 때도 여기도 2A예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지나서 와요. 이렇게. 다 2A야. 전류값이. 그러니까 저항이 같든 다르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이 2A가 흐른다는 거. 선생님, 지금 얘랑 저항이 다른데 왜 똑같이 2A가 흐릅니까? 음, 지금 전체 전류가 2A잖아, 전체 전류. 그죠? 전체 전류 2A.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여기도 같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도 2A고 여기도 2A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물. 자, 수도관에 물이 흘러요. 여기에 물이 100이 지나갔어? 그럼 나와도 100이고 여기 지나갈 때도 100이 지나가는 거잖아.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렇죠?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과 어떻다?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다시 보세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첫 번째, 뭘 구했다? 전체 저항을 구합니다. 어떻게? 두 개를 더해요. 더해서 9가 됐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해? 전체 전류를 구했어요. 전체 전류는 어떻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 9분의 18 2A 전체 전류 구했어요. 그럼 전체 전류가 여기서 2A가 흐르네. 그러면 여기도 2A, 여기도 2A가 흐른다.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V는 뭐예요? V는 I 곱하기 R이죠. 왜?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자, 빅토리 V I R. V는 IR이죠. 그럼 V는 IR. I 곱하기 R. 6V. I 곱하기 R. 12V. 놀라운 거? 6V 더하기 12V 하면 몇 볼트가 돼요? 18V. 이래서 어려운 거야. 자,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은 전체 전압은 지금 전체 전압이 18V였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전체 전압은. 전류가 똑같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전압은 각각의 흐르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합친 것이 전체 전압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들을 땐 이해됐지? 자, 직렬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저항에서는 전체 저항은 더해준다. 그걸 이용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고 전체 전류는 각각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
대신에 전류가 같으면 전압은 같지 않고 전압은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합해 준 것이 전체 전압과 같다. 언제? 직렬일 때. 이 직렬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직렬 연결일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핵심은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 I라는 거와 요 각각에 흐르는 여기를 I1 여기 흐르는 거 I2라고 할 때 요 전류는 각각 서로 어떻다? 같다. 요게 핵심이에요. 전류가 같으면 전압은 다른 거니까. 자, 직렬 연결일 때는 흐르는 전류가 전부 어떻다?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도관에 물이 흐르는 걸 생각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병렬 넘어갑니다. 직렬을 이해해야 여러분들 병렬을 이해합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올까요? 좋아요. 여기서 지금 어려운 문제 내가 뺐네. 그래요. 다행히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뺐네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뺐네. 음, 좋아요. 자, 요 정도만 일단 알면 되시겠네요, 그러면. 자, 일단 설명을 할게요. 문제에서 이거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는 뺐는데, 일단 직렬은 이해되시죠? 자, 병렬은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아까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았잖아. 병렬일 때는 이 전체 전압이 6V잖아요. 그러면 병렬이라는 건 요렇게 나눠 들어가는 거거든.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 들어가는 게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거든. 음. 병렬일 때는 이 위쪽에 걸리는 전압도 6V, 아래쪽에 걸리는 전압도 6V가 되는 거예요. 자, 전압이라는 건 밀어주는 힘이었잖아. 밀어주는 힘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 6V로 갔어. 그러면 위쪽으로도 똑같이 6V로 밀고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6V로 밀어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병렬 연결된 저항은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픽토리 I는 R분의 V,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2A가 흐르네. 여기 아래쪽에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R분의 V, 6분의 6, 1A가 흐르겠네. 자, 전류가 같으면 전압이 다르고 전압이 같으면 전류가 다르다고 했듯이 지금 여기 전압이 같잖아.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이 같으니까 요 전류 위에가 2A잖아. 여기가 2A. 물이 2A만큼 와. 여기 아래쪽에서는 1A만큼 와. 그럼 합쳐지면 몇 암페어야? 3A잖아.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를 합쳐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병렬일 때.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거야. 자, 직렬과 구분되나요? 직렬은 전류가 같았어요. 병렬은 전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렬은 각각의 전압을 더해준 게 전체 전압이 됐는데 병렬은 각각의 전류를 더해준 게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병렬은 여러분들 병렬은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도선이 두꺼워진 효과가 있는 거야. 그죠? 도선이 얇을 때보다 두꺼워지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작아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하면요.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병렬 연결한 게 많아질수록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여러분들 각각의 이 저항 있잖아. 이 저항이 뭐냐면 집에 있는 컴퓨터, 냉장고, TV예요. 자, 집에 우리가 220V의 전압이 들어와요. 그럴 때 집에 TV,
TV에 저항이 있단 말이야. 이게 TV야. 그 다음에 에어컨. 이게 에어컨이야.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야. 각각의 저항이야. 이게 형광등이야. 이렇게 병렬로 돼 있어요. 가정집은 다 병렬 연결돼 있어. 왜 병렬 연결되어 있을까요? 병렬 연결의 장점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집에 들어오는 220V를 TV도 몇 볼트를 써야 돼? 얘도 220V를 써야 돼요. 에어컨도 몇 볼트를 써야 돼? 220V 써야 돼요. 컴퓨터도 220V 써야 돼요. 어? 그다음에 다른 가전제품도 220V 써야 돼. 다 똑같은 병렬 연결하면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 전압이 같다고 했잖아. 동일한 같은 전압인 220V를 모두 똑같이 쓰기 위해서 병렬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20V를 쓰기 위해서 모든 집에 들어있는 이 가전제품은 다 병렬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동시에 TV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컴퓨터도 켜고, 뭐, 핸드폰 아니지. 어, 뭐, 뭐야. 음, 뭐, 형광등도 켜고, 모든 가전제품 다 켰다고 해봐요. 키면은 병렬 연결된 애들이 쭉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효과가 있잖아. 자, 저항이 작아진다? 오hm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저항이 작아졌다? 오hm 법칙으로 이야기하면은 V는 IR인데 V는 IR이야. 그죠? 그러면 I는 어떤 효과가 있어? I는 R분의 V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은 220V 전압은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전체 저항이 점점 작아져. 그러면 필요한 전체 전류 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지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점점 전체 전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전체 전류가 많이 필요하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멀티탭 이런 걸 동시에 여러 개를 많이 연결하면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쭉 연결하면 저항이 감소하고 저항이 감소하면은 전류가 증가해서 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병렬 연결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파트는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기는 좀 어려운 파트긴 해. 자, 그렇지만 이 밑에 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되겠는데 멀티탭이나 집에 있는 배선, 가로등들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병렬로 연결한 애들은 전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문화발식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점도 있죠. 왜 장점이 있냐? 전압을 모두 같은 전압을 쓴다. 병렬 연결 특징 때문에. 음. 그래서 병렬로 전구를 연결하면은 전구의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 연결은 이런 거 사용하고 병렬 연결은 이런 거 사용하는데 특히 병렬 연결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또 유심히 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진도고요. 음. 문제 여기 11번 문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자, 전류를 측정하는 것과 전압을 측정하는 건 전류계와 전압계라고 하는데 이 전류계와 전압계의 연결은요. 전류계는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전압계는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전압계는 요 전구에다 걸쳐 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답은 이게 1번인데요. 여기 플러스에서 나온 게 전압계 플러스와 연결하고 전류계의 플러스 쪽에 연결한다.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연결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눈금 읽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했어요. 문제를 보면서 하려고. 자, 내가 플러스 단자 쪽에다가 전압계를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잖아. 근데 마이너스 쪽에 보면은 단자가 3개가 있어. 근데 15V 쪽에 연결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옆에 화면을 보세요. 그럼 15V 써 있잖아, 여기. 그럼 15V 쪽에 있는 여기 눈금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눈금. 지금 얘가 15V 연결했더니 이 눈금이 어디 가리켰어요? 지금 여기 가리켰잖아요. 여기 그쵸? 그럼 얘는 5하고 10 사이니까 얼마냐면 7.5가 되는 거지. 따라서 7.5V다 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왜? 여기에 15V에 연결했기 때문에 15V 쪽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V 연결했다. 그럼 30V 쪽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류와 전자의 흐름이 반대다. 그 다음에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을 비유했다. 그다음 세 번째, 전류와 전압과 저항 세 가지의 관계,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것까지 했다. 자, 그 부분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진 캡처해서 선생님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숙제는 저기 3 여기 뭐야? 숙제 여기에요. 자, 숙제 어디냐면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20번까지. 자, 20번까지 우리 본교재 20번까지랑 그다음에 차시 3차시 과제 여기 2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오세요. 전기 파트 중요하니까 공부 열심히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잠깐만. 미안하다. 여기, 여기 1에서 6번은 여기는 안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7번부터 푸시면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